안녕하세요, 알디스입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이제 주중에 한번 리뷰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어갖고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저녁 그리고 금요일 저녁 시간 되면 토요일은 일요일에 할 거지만 어쨌든 간에 앞으로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 이렇게 하나씩 이제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였죠. 주주총회 겸 배터리 데이. 그리고 장중에도 5% 떨어졌어요. 근데 시간 외에서는 더 떨어져 갖고 395불, 미국 동부 시간 기준 저녁 8시에 395불 근처에서 마감했어요. 시간 외에. 그럼 그 가격은 이제 10선 밑이에요. 이평선 밑으로 내려갔고 다음 지지선은 이제 50선이 있습니다. 360. 지금 일봉상 부정적인 다분스가 이렇게 이제 형성되었어요. 그리고 주봉 보면은 주봉상에서도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어디 못 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부정적인 다운스가 나왔습니다. 일봉상 그리고 주봉상에서도 부정적인 다운스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 그리고 중기적으로도 하락 추세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아니더라도 돌아온 주까지는 여기 10선 368 주봉 10선과 일봉상 50선 그러니까 360에서 370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걸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온 주도 봐야겠지만 지금 주봉상 이런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하락 추세가 이어질 수도 있는 그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 월봉을 보면은 상당한 과열이었어요. 이격률이 이때 지난번에 봤을 때 600 얼마였는데 60선 이격률 보면은 589죠. 상당한 이격률입니다. 다른 주식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이격률이에요. 엔비디아에서도 이전에 잘 나갈 때 이 수준까지 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한 과열 상태였고 지금 주봉상 그리고 일봉상 부정적인 다운스가 있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조금 조정 줄 가능성이 매우 커진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존 볼게요. 아마존 지난주 영상에서 이제 20선 오면은 한번 반등할 법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20선이 2920 그리고 월요일에 그 밑으로 잠깐 내려왔지만 주봉 10선을 지키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주봉 10선에서 이제 반등하면서 그것도 화요일 오전에 좋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아마존이 이제 아웃퍼폼 할 거다. 그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제 5% 강한 반등함으로써 이제 이번 주는 이 밑으로 갈 일 없다고 이제 판단하면 되겠죠. 주봉 10선. 그래서 이번 주는 이 레인지 안에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이제 커진 시점입니다. 주봉 10선 보면은 3167. 그리고 일봉을 보면은 저항권이 꽤 많아요. 저항권이 꽤 많은데 이제 50선 3176 그리고 최대 3241 이번 주는 여기 사이에서 이제 마감할 가능성이 이제 커진 시점이다. 그리고 거기선 한 번 더 저항권을 작용하고 그리고 내려왔다가 박스권 한 1, 2주간 여기 박스권에서 움직이면서 좀 시간 조정을 거칠 것 같아요. 그리고 10월 초까지는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모습 그리다가 10월 이후에는 다시 상승하는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들고 있어요. 일단은 주봉 이평선 사이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분간 한 1, 2주는 이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이제 커진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 10선 이상으로 가면 거기서 매도 그리고 20선 또 길 안 줄 것 같지만 만약 밑으로 온다면은 매수하는 관점을 이제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구글 볼게요. 월요일날 시장이 많이 떨어졌지만 화요일에는 시장이 반등할 법하다 이렇게 판단 내릴 수 있었던 근거가 여러 개 있었어요. 구글 보면은 200선 있죠. 200선 대장주 그리고 주도주들이 200선까지 내려오면은 보통 이제 반등을 합니다. 200선과 50선은 되게 중요한 이평선이기 때문에 200선을 깨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구글이 200선이었고 아마존이 주봉 20선이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아마존도 20선 한 번에 깰 확률이 낮다. 그래서 화요일에는 반등 한번 할 법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고 화요일에는 이제 시장이 잘 상승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주봉 10선 힌트가 이제 여러 이제 주도주들에서 있었어요. 지지권이 있는 곳이 많았다. 거기서는 이제 반등할 법했고 이번 주 이제 10선 209.5 거기 위로는 갈 일이 이제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저항권을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210 여기 50선과 220선 사이가 이제 저항권을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마감은
210 언저리 그 부분에서 이제 할 것으로 보여요. 왔다 갔다 하면서 금요일에는 210점에서 마감할 거고, 개인적인 예상에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제 약세, 그러니까 9월 말이 이제 며칠 남았죠. 다음 주에 약세를 띄고 한 10월 초까지 좀 약세 흐름 갔다가 10월 둘째 주나 그때부터 이제 상승세가 다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고 있어요. 엔비디아 볼게요.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다시 탔고, 저항권 만날 시에는 조금 주춤거릴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 시점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됩니다. 엔비디아 보면 옆으로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하락 트렌드였다면은 여기쯤에서 이제 반등을 하지 않고 더 추가적인 하락을 했을 텐데, 이제 반등한 걸 봐서는 단기적인 저점은 이제 나왔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단기적인 저점은 나왔지만 주봉상에는 조금 옆으로 기는 시간이 있을 수 있고, 시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보고 있어요. 일단 그거는 10월 초 다음 주까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번 주는 상승 흐름이 전반적으로 수목금 상승 방향이 이제 맞을 것 같고, 돌아온 주 초반은 조심을 해야겠다. 10월 초까지는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 볼게요. 애플. 지금 애플도 이제 같이 반등을 했지만 10선 저항권이죠. 112.49. 장중에도 거기서 이제 반응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테크가 단기적으로는 저항권이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금요일까지는, 그러니까 수목금 향해서는, 금요일 향해서는 상승하는 방향이 나올 가능성이 이제 커진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단기적인 저점은 이제 모든 종목에서 이제 나온 것을 보여요. QQQ 볼게요. QQQ. 지금 QQQ를 보면은 이제 저항권인 거 볼 수 있죠. 50선과 10선. 그래서 조금 주춤거리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시간을 갖고, 분봉상에서도 지금 50선과 60선 저항권이에요. 그래서 수요일에는 상승 출발하더라도 여기가 저항권을 작용하면서 52, 273.5 이 부분이 저항권을 작용하면서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분봉상 지지권을 밟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되고, 목금 향에서는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이제 크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어요. 단기적인 저점은 이제 찾은 것 같고, 60선을 지키는 걸 봐서 여기는 이제 안 깰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지지 역할을 하고 있고, 다음 저항권까지는 이제 오를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 그림입니다. 20선 280.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일단은 280 향해서 이제 가는 그림이다. 이번 주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마존도 몇 프로 더 오를 여력이 있고, 그러면은 QQQ도 한 2, 3%만 오르면 280이니까 가능한 수치라 보여요. 그래서 잘하면 280, 20선까지 오른 다음에 금요일날 거기서 마감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인버스가 메리트 없는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월요일날 많은 종목들이 지지권에 있을 때 여기서는 인버스를 정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저는 들었는데, 아무튼 PSQ 볼게요. PSQ가 이제 저항권에 이제 걸리는 모습입니다. 60선에 이제 저항권 역할을 했고, 좀 꽤 올라온 상태예요. 꽤 올라왔고, 이제 진짜 이제 하락 추세가 시작된 거였다면, 더 이어질 거였다면은 여기 뚫고 올라갔을 텐데 이제 약한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래도 잠깐 주춤거릴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주봉 10선도 좀 못 넘어서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10선이 17. 그래서 일단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이제 커진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돼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월화 그림들을 고렸을 때 롱 포지션이 유리해진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스파이 볼게요. 스파이도 20선 근접하니까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일봉상 60선을 깨고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팔았을 것 같아요. 50선도 깨고 60선도 깨고. 그런데 이제 이날 많은 종목들이 지지권 위치였다. 그래서 반등 한번 할 법했고, 60선은 이제 지키는 모습입니다. 좀 60선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50선과 60선 사이가 다시 지지권 역할을 하면서 여기서는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20선 333.95, 334까지는 올라갈 여력이 있는 위치다. 주봉 10선 보면은 333.95. 그래서 인버스를 노린다면 스파이가 334를 터치했을 때, 그 334 이상 갔을 때 거기서 한번 인버스를 한 번 더 노려볼 파다. 그리고 돌아온 주는 좀 약세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주에 334를 찍고 돌아온 주 약세, 그리고 10월
10월 초 조금 시간 조정 거치고 이제 다시 10월 둘째 주부터 오르는 그림. 그렇게 될 거라고 현재로서는 이제 예상해보고 있어요. SDS 볼게요. 스파이 2배 인버스. 얘도 이제 PSQ처럼 이제 60선이 저항권을 작용하면서 내려온 모습이에요. 저항권 맞고 내려오고 있다. 50선과 60선 사이는 강한 저항권이기 때문에 이처럼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 보였을 때는 바로 다시 뚫고 올라갈 가능성은 조금 낮아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선 월요일과 화요일 반응을 봤을 때 현재로서 인버스는 메리트가 없는 시점이고, 시장이 잠깐 주춤할 때 분봉 지지권을 확인해 갖고 롱 포지션을 노리기에 괜찮은 시점이다. 그래서 이번 주 목금까지는 롱 포지션이 유리해 보입니다. 바이오텍 볼게요. XBI가 지난주에는 혼자 강하더니 월화, 특히 화요일에는 혼자 약세였죠. 이때는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20선까지. 근데 거기는 지지권이었기 때문에 롱 포지션을 노려볼 법했다. 그리고 거기서 반등을 하니까 이격률 상에서 이제 긍정적인 다운스가 형성되려고 해요. 그래서 중기적인 좀 더 큰 그림 보면은 하락 트렌드가 진행되었으나 이격률에서도 이제 부정적인 다운스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죠. 그 트렌드에서 이제 나온 모습이고,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지지권에 이제 도달한 게 월화였어요. 특히 화요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거라 예상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중기적으로 일단은 상승 트렌드로 이제 전환된 그림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텍이 당분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이오텍이 먼저 깨지고 올라왔죠.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가에서 여기 20선 사이에서는 롱 포지션 노려볼 법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반대로 이제 랍드는 이제 안 좋다고 말할 수 있겠죠. 랍드 화요일 보면은 어디서 반응했냐면 딱 저항권. 랍드 저항권 보면 10선 62.72가 있고 고가가 63.35였어요. 그래서 랍드도 보면은 저항권에서 작용하는 거 볼 수 있고, 여기서 만약 내려오면 이제 중기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부정적인 다운스가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 주봉상에서도 부정적인 다운스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바이오텍의 중기적인 상승 트렌드를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바이오텍 롱 포지션 노리기 괜찮은 시점이다. 먼저 조정을 주고 한 차례 올라왔다 내려왔기 때문에. 반도체 볼게요. 반도체도 이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60선 결국 지키는 이제 흐름이 나왔고, 일봉상 긍정적인 다운스가 이제 형성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항권 만날 때마다 20선 만날 때 171.87 거기서 만나면 또 한번 주춤 거리겠죠. 거의 만나고 내려왔다가 또 다시 10선이나 거기 지지권 역할을 하면서 169 현재가 위치가 이제 지지권 역할을 하면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커진 시점이다. 그래서 일단 여기 단기적으로 이게 박스권에서 많이 움직였어요. 이게 하락 트렌드가 이어질 그림이었다면 여기서 이렇게 지키는 모습이 나올 게 아니라 밑으로 추가적인 하락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걸로 봐서는 여기서는 단기 바닥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 스모금은 롱 포지션 노리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램리서치 같은 거 종목을 보면은 얘가 이미 많이 조정을 줬어요. 많이 조정을 줬고 200선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200선에서 떨어진 상태였고, 일봉상 옆으로 이제 기는 시간까지 거쳤고 이제 긍정적인 다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이제 램리서치가 지지하는 걸 봤으면은 화요일에는 장이 상승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었던 시점입니다. 썩스 볼게요. 썩스는 이제 월요일날 50선에서 반응한 모습이 나왔어요. 강한 저항권 만나니까 내려오고 있는 모습. 그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부정적인 다운스가 형성되려고 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다운스가 형성되면 이제는 여기 썩스가 이제 추가적인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그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됩니다. 러셀 볼게요. IWM 얘도 이제 주봉상 강한 지지권이 있었죠. 여기 60선과 50선과 20선 146불대 거기가 이제 강한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이제 반등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은 부정적인 다운스가 주봉상에 있는 상태이고, 반등을 하더라도 저항권을 만나면 주춤거릴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은 시점이에요. 그래서 당분간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월 초까지는 박스권, 한 50선과 20선의 이제 상단, 박스권 상단을 유지할 것 같아요. 153 정도. 그리고 이번 주 저점이 박스권 하단이 되어갖고 10월 초까지는 좀 왔다 갔다 하는 지루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다우 볼게요. DIA. DIA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많이 모니터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얘도 보면 이제 지지권인 걸 볼 수 있어요. 지지권 역할을 했고 여기서 이제 지키려는 듯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림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재는 지지권 50선과 60선이 지지하는 걸 볼 수 있고 이제 여기서 지지하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하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이다. 그래서 다우도 마찬가지로 저항권 올 때까지는 롱 포지션을 노려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시점이에요. 얘도 이제 인버스를 보면은 저항권 만나고 내려온 거 볼 수 있어요. 여기 60선과 50선이 강한 저항권을 작용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인버스가 저항권이기 때문에 인버스가 메리트 없는 시점이고 현재로서는 롱 포지션을 노리는 게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제 중간 점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